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예. 자, 박근모 기자님과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지난번에 첫 방송 하셨는데 네. 예, 반응이 별로 싱거웠으면 특별한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장난 아니었습니다. 3%에 나왔다는 그 자체만으로 막 연락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보고 연락했다고 연락 왔다고 저 어떻게 거기 나오게 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재밌었어요. 그렇죠. 그런 반응 정말 재밌었어요. 사실은 3%TV를 많은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네. 똑같이 10만 명이 보는 거라도 KBS에 나왔다 박근모 기자님이 예를 들면 그때와 3%TV에 나왔을 때 반응은 다를 겁니다. 어떻게 달라요? 3%TV에 나왔을 때 더 자주 연락도 가고 야 근모야 너 봤다 야 너 뭐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네, 맞아요. 왠지 친숙함이 있어요. 친근한 거, 친근한 왠지, 거. 왠지 맞아. 이게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만만한 겁니다. 3%TV는 만만한 거예요. 맞아요. 지나가다가 아는 분이 있으면 몰래는 너 예를 들면 TV에서 봤다. 그러면 네. 그 이병헌이야 막 속았어 그렇지, 이렇게 해야 그렇지, 되는데 그렇지. 와서 어이 오랜만이야. 그래서 인사하고 가고. 그렇죠.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병헌 씨가 네. 길 걸어가면 어떻게 말을 걸겠어요. 아는 사람이 더 많겠지. 네. 그러나 다들 이병헌도 잘생겼어 뭐 이럴 거 아니야. 이런 거 지나가는데 그치. 2%가 지나가면 거의 와서 아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친숙하게 알기도 하지만 네. 좀 더 편하신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좀 만만한 편해하시는 것 것 같고. 같습니다. 네. 만만하면 좋죠, 뭐. 관계 없습니다. 만만하게 생각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저는 뭐 구독도 안 하고 만만하게 생각하면 나빠. 슬퍼. 슬퍼. 슬프네. 알겠습니다. 박근모 기자님, 예. 네. 오늘 저희는 뭘 배웁니까? 네, 오늘 코인으로 돈을 벌어보자라는 컨셉으로 한번 주제를 잡아봤거든요. 네. 근데 일단 코인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단순한 거,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네. 거래소에서 거래를 한다. 그래서 차익을 얻는다. 그렇죠. 네, 그게 아주 간단한 방법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고 대중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손실을 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예. 투자하다가 사실 마음처럼 오르지도 않고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네. 사면 떨어지고 그렇죠. 예. 다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려움을 느끼시는데 거기서 약간 방법을 비틀어서 이제 블록체인의 특성을 하나 이용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스테이킹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스테이킹. 네. 스테이킹. 뭐 영어로는 스테이킹이지만 한국어로 그냥 예치 정도로 할 수 있죠. 예치. 네. 어디에 맡겨두는 거. 그렇죠. 그걸 스테이킹이라고 합니까? 네네. 이쪽에서는 이제 스테이킹이라고 부르는데 네. 오늘은 그럼 스테이킹에 대해서 그렇죠. 배워보겠네요. 네. 네. 스테이킹. 은행에 돈을 맡겨두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약간 비슷합니다. 이게 지난 채굴 이야기 했을 때 저희가 얘기했던 게 POS라는 지분 증명 방식을 기억나시나요? POS. 기억납니다. 알지. 기억납니다. 어. 많은 지분이 많은 코인이 많은 사람이 그 그러니까 우리는 체인을 증명하고 그렇죠. 암호화폐가 서로 코인을 받는다. 서로 거래될 그렇죠. 때, 음. 거래가 됐음을 입증하는 중앙전산망 전산팀장이 있는 게 아니니까 누군가가 그거를 거래가 완결됐음을 입증해주는 전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컴퓨터 막 돌려서 채굴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그 코인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수결로 물어서 오케이 해주면 그냥 도장 받는 방법이 그렇죠. 있는데 네. POS는 도장 받는 방법이다. 그렇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게 내가 그래서- 몰라서 그렇지 가르쳐주면 배우긴 잘 배워요. 그래서 POS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코인을 많이 보유할수록 이게 확률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스테이킹은 그 방식을 이용한 수익을 얻기 위한 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코인을 많이 예치하면 많이 예치할수록 나한테 수익이 많이 돌아와. 이자 받는 거랑 똑같네요. 그렇죠. 이자 받는. 근데 단순히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이 거둘 수 있습니다. 얼마나? 확정적으로 보통 지금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그 이더리움이 POW에서 POS로 전환이 되는 이더리움 2.0으로 넘어가는데 예. 이더리움 2.0에서 예치를 하면 이더를 예치를 하면 처음에는 한 20% 정도 내외의 수익이 연간 수익이 20% 정도 20%요? 네,
지금은 근데 예치 규모가 워낙 커져가지고 그게 좀 떨어지긴 했지만 네. 지금 7에서 15%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입니다. 아, 나 이거 오늘 처음 듣는 건데 네. 혹시 이런 거예요? 아닐 가능성이 높아. 네. 말씀해 보세요. 과거에는 채굴을 했으니까 네. 채굴을 잘해야 코인을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채굴이 잘 되는 성능 좋은 컴퓨터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POS라는 지분 증명 방식은 지분이 많으면 코인을 받죠.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자. 나는 지분이 좀 적지만 야, 지분 좀 빌려줘봐. 내가 지분 많으면 돈 벌어다 줄게. 아, 그렇죠. 어차피 너도 갖고 있어도 소용없잖아. 지분 많아야 POS 방식에서 인증을 내가 해줄 수 있고 내가 도장 한번 찍어줄 때마다 코인 하나씩 준다니까. 그렇죠. 좋아. 그렇게 해서 모으고 실제로 내가 다수 지분을 갖게 되면 도장 찍고 그때마다 돈 벌 수 있고 아, 그렇죠. 그 돈을 나눠주면 그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같은데요. 아, 정확합니다. 그게 네. 스테이킹 노드라는 정확하네. 제가 자료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네, 이게 네. 스테이킹 노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개개인이 이게 지분 증명 같은 경우에는 코인을 이게 가질수록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개인이 아무리 모아봤자 어느 한계가 있으니 이걸 한 덩어리로 모아보자. 그 덩어리 풀을 만드는 게 스테이킹 노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노드에 지분을 넣어, 코인을 넣어, 네. 림을 해서 그러면 덩어리가 커지고 그러면 보상받을 확률이 높아지죠. 그럼 나한테 수익이 더 많이 분배될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에서 1번 후보 또는 2번 후보에다 표를 몰아주고 그 사람이 국회 가서 우리 마을에 다리 놔주고 아, 예. 맞아요. 그 구조네요. 그렇죠. 딱 그 구조를 짠 게 스테이킹 노드입니다. 이 구조가. 그러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맡겨요. 예를 들면 2%가 한테 몰아줘. 이 십시일반으로 몰아줘. 그래서 네가 지분 증명을 해봐. 그러면 날 국회로 보낸 셈이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내 코인을 완전 소유권을 넘기는 거예요? 아니면 맡기는 거예요? 소유권 자체를 넘기는 건 아니고 그냥 그 특정 권한만 위임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나한테 있는데 잠깐만 빌려줄게 예. 라는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빌려줄 거니까 빌린 걸 다 하나로 모아서 우리 한번 수익을 한번 같이 걷어보자 네. 라는 거죠. 네. 아, 빌려준다. 빌려주는 거다. 이게 물론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빌려주는 이유가 네. 이 POS는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쪽이 이게 유리하니까. 권한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지분이 많이 있을수록 그 블록체인 자체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노드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런 노드들이 우리 올해는 수익률 한번 보상률을 좀 더 높여보자 혹은 낮춰보자 아니면 수수료를 좀 낮춰보자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죠. 그 코인 자체 운영 시스템도 그렇죠. 그거 완전히 민주주의 시스템인 거랑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쪽에서는 그런 방식의 민주주의 시스템이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아니 민주주의가 근데 아니고 민주주의가 탈중앙은 아니잖아. 이거는 약간 노동조합 같아. 단결하라.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별로 힘이 없는데 그렇죠. 지분이 많으면 이게 유리한 거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서는 힘이 없으니까 우린 단결하자. 그래서 하나로 다 모여.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지분의 권한을 갖는다. 그렇죠. 수익도 받는다. 물론 그렇게 수익 거둔 건 이제 자동으로 나눠지게 분배되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자동 분배가 됩니다. 그렇군요. 공평하게. 공평하게. 지분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국회의원 보내놓고 세금이나 뭐 이권을 얻으면 정확히 배분되도록은 하는구나. 그렇죠. 그럼 먹튀가 되지 않게. 그럼 그 모으는 사람은 회사예요? 아니면 개인이에요? 뭐예요? 개인도 될 수 있고 회사도 될 수 있는데 대부분 회사 차원에서 많이 역할을 합니다. 회사가 그걸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거예요? 그걸 모아서?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도 꽤 많이 나왔어요.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네. 돈 버는지. 지금 이제 제가 하나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 네. 이 자료를 보시면 이제 제가 너무 대충 해서 이렇게 보시겠지만 네. 그래서 여기 바이슨 트레일이나 블록 데몬 이런 곳들이 보이죠? 어딜 보고 회사 이름이 뭐라고요? 네. 바이슨 트레일, 네. 블록 데몬, 밑에 블록 데몬 네네. 있네. 오른쪽 밑에 있는 블록 네. 데몬. 아카미 뭐 이런 회사들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회사들이 이런 그 스테이킹 노드만 전문적으로 관리해주고 하는 분배해주고 회사요? 하는 회사. 다른 회사다. 네.
알겠어요. 이것만 전부적으로 하는데 이곳들이 그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인베이스라는 미국 최대 거래소가 있거든요. 예. 거기서도 투자를 해서 직접 이런 사업을 뛰어들기도 했고요. 예. 뭐 골드만삭스, 갤럭시 디지털, 뭐 이런 소프트뱅크, 뭐 이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곳들이 여기에 투자를 꽤 많이 했죠. 여기 돈이 된다는 거죠. 이 사업 자체가. 그 코인을 저기다 맡기면 저 코인으로 의결권을 많이 확보하고 그렇죠. 의결권이 많으면 의결권을 행사해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렇죠. 유리한 조건으로 돈을 벌 수 그 있어요. 돈을 다시 나눠주면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들의 목적은 최대한 우리한테 내가 많이 표를 갖고 와야 돼요. 코인을 모으는 게 승자 최우선이에요. 독식. 정당일 수도 있고 네. 뱅크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어. 하여튼 펀드일 수도 있고. 예를 그렇죠. 들면 그 지분 증명을 누가 하느냐를 늘 그때 결정해야 될 텐데 무조건 제일 많은 사람이 유리해요. 그러고 무조건 많은 사람이 이걸 다 먹습니까? 그럼 골드만삭스에서 뭘 하나 만들었다. 스테이킹 회사를 진짜 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골드만이야 하면서 다 들어와. 그럼 골드만이 제일 지분이 많아졌어요. 그럼 그 시장 골드만이 다 먹는 거예요? 기본적인 컨셉으로는 그러는데 이게 노드라는 것 자체가 사실 네. 골드만삭스처럼 금융기관이 내가 하고 싶어라고 해서 당장에 뛰어들어서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왜요? 이게 지금 잠깐 준비한 게 있는데 예. 네. 여기 보시면 노드의 역할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노드가 이 POS에서 노드라는 게 코인만 많이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코인을 많이 모은 대신 그 네트워크 자체를 운영할 수 있게 원활히 멈추지 않고 돌아갈 수 있게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노드가 네. 노드가 뭐죠? 노드가 네. 일반적으로 흔히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컴퓨터라고 봐도 되고 좀 더 이게 디테일하게 말하면 서버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서버를 우리는 노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자원들이 원활히 동작할 수 있도록 컴퓨팅 파워를 제공해주는 역할.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전산을 돌리고 그 대가로 코인을 받는 과정에서 네, 전산의 노드는 역할을 뭡니까? 하는 거예요. 아 노드가 그 거래를 입증하기 위한 그렇죠. 작업을 해요. 시스템 작업을 거기서 해주는 거죠. 그걸 돌리려면 뭐 전기료도 들 테고 컴퓨팅 뭐 CPU도 비싼 걸로 네, 넣어야 되고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작업을 노드가 하고 있죠. 예. 아하.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금융기관이 쉽게 뛰어들기가 어렵죠. 이게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이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기술적인 이해가 분명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전문 업체 방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전문 업체가 나오는 업체들이 이유가 나온다. 네. 그냥 얼핏 듣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어려운 건가 보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거는 이제 국회로 치면 의결이 이루어지는 다수 표대결을 하는 장소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죠. 그걸 마련을 저게 해주는데 노드죠. 그렇죠. 그게 예전에는 노드죠. 저기서 채굴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저기서는 표대결만 한다. 그렇죠. POS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면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로 쉽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뒤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컴퓨터들이 동작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는 개발자도 필요하고 뭐 시스템 자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가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골드만삭스라고 해서 코인을 많이 모을 수 있냐 이것도 사실 의문이 있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냥 많이 모이는 대로 다 갈 것 같은데요. 많이 근데 모인 대로. 네. 쫙 보고 예를 들면 제가 코인이 하나 있어요. 근데 나 하나 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안 돼. 예. 그러면 이렇게 보고 다 그렇게 광고할 건 우리 회사는 이미 100만 개를 모아놨습니다. 그러면 제일 많은 대로 줘야 이 사람이 될 정당 찍어주자. 될 정당 찍어주자. 그렇게 돼야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잘 모르지만 그냥 한쪽으로 다 수렴될 것 같은데 누가 독식하는 업체가 계속 생길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많은 사람이 유리하고 거기서 그럼 거래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그 거래를 확인해주는 노드들도 많을 텐데. 그렇죠. 아무튼 그럼 예를 들면 굉장히 코인을 많이 모은 뭔가 집단이나 개인이 있으면 걔가 제일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친구가 모든 노드에서 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죠. 근데 여기 노드의 역할 제가 만들어 온 표에 보면 두 번째가 네. 네트워크 공격 비용 이 부분이 보안성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블록체인에서는 51% 어택이라는 공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51% 과반에서 초과하는 쪽이 무조건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예.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노드들이 이게 방금 독식한 노드들 분명 그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코인을 네. 밀어넣는 게 나한테 더 많이 떨어질 수가 있겠지만 네. 반대로
노드 하나에 많이 몰려 있으면 네. 그 외에 다른 경쟁자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등장을 하게 되겠죠. 아. 그리고 더 많이 모여 있으면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더 높은 걸 제시하니까. 아, 내가 조금 먹고 응. 나눠주는 비율을 높여줄게. 그렇죠. 아, 그렇게 할 수 있다. 네, 그런 식으로 아, 조금 분산이 될 수 네, 있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내세요. 노드들이 그래서 그런 정책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인센티브로. 아, 우리 노드한테 오면 어느 정도 혜택을 줄게. 저쪽보단 더 많이 줄게. 그 우리 저축은행 가면 이자 더 주고. 그렇죠. 딱 그런 구조죠. 그래서 시중은행 가면 금리 낮고. 그 예를 들면 소수 정당에 가면 잘해주고. 저도 최소한 두 총재는 할 텐데 그러나 소수 정당에 가봐야 무슨 내 소용이 있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즉 소수가 모여 있는 그런 노드로 가봐야 그 거래를 POS로 입증할 때 우리가 코인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나요?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 거의 공평하게 돌아가긴 합니다. 물론 많이 가진 쪽이 유리하죠. 유리한데 네. 이게 압도적으로 그렇게 몰리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고, 아 그래요? 네, 많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그런 풀들을 보면 노드들을 보면 그렇게 한쪽에 쏠린 경우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경쟁자들이 이제 막 시작한 단계고 하다 보니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네. 경쟁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꾸 막 흩어진다. 계속 분산이 됩니다. 한쪽으로 모이지가 않고.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은 노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노드가 이 거래 오케이라고 해주고 코인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거래 오케이라고 해줄 수 있으려면 코인 많아야 돼. 네가 뭔데 오케이를 해? 코인 라고 하니까 많아야 돼. 서로 야, 나 코인 100만 개 있어. 넌 얼마 있어? 하고 하면서 많이 가진 사람이 오케이 할 때 그게 이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오케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랜덤으로 정해져요. 랜덤으로. 그러니까 랜덤으로 정해지는데 그 랜덤 많이 가져서 확률이 높긴 그렇죠. 하나 네, 반드시 확률이- 보장될 수는 그렇죠. 않는다. 많이 갖고 있으면 그 랜덤으로 걸릴 확률이 알겠어요. 높아지는 거죠. 그거 미리 말씀해 주시지. 네. 계속 그게 궁금했는데. 네, 알겠어요. 확률이 알겠어요. 높아지는 거라서. 그러니까 정당이 1번 정당부터 10번 네. 정당까지 있는데 네. 어떠한 법안에 대해서 표결할 때는 1번 정당이 제일 표는 많고 예. 180석 있고 예를 들면 10번 정당은 2석밖에 없지만 네. 어떤 의안을 표결할 때는 랜덤으로 이번 표결은 3번과 7번이 결정하세요. 그렇죠. 요 정책은 4번과 8번이 하세요. 네. 라고 하니까 4번도 가끔씩 이길 수 있고 그렇죠. 그러네요. 심지어는 9번도 이길 수 있는 거야. 9번, 10번이 하세요. 하면 야 이만큼 내가 먹었다. 그렇죠. 할수 근데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소수의 그 코인이 모여 있는 상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열매가 달콤하겠죠. 그렇지. 네, 그걸 노리는 겁니다. 아하. 그럼 그러면 이제 말은 되네요. 네, 그러면 말 이제 되네요.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죠. 그런 것들이 알겠어요. 상대적으로. 아 이거 나만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런 구조로 돼 있다. 그런 구조로 돼 있다. 어떤 건지는 대충 알겠어요. 굉장히 높네요, 사실. 그러면 제가 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냥 난 노느니 내가 팔지도 않고 노느니 그냥 여기다 맡겨놓고 그럼 여전히 내 거지만 그렇죠. 여기다 맡겨놓으면 그렇게 금리를 마치 우리 대주 시스템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는데 나는 팔지도 않을 거야. 대주 공매도에 쓰이는 아픔이 있으나 그쵸. 뭐 노는이 빌려주면 쓸 수 있고. 조금 받고 뭐 그런 경우도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런 걸. 그래서 지금 거래소들, 우리나라 거래소들도 그 잘 살펴보시면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에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거래를 열심히 하진 않지만 지갑속에 갖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갖고 있는 걸 자기들한테 맡겨놓으라는 거죠. 맡겨놓으면 이자를 얼마 주겠다, 수익을. 아하. 그리고 이제 물론 그 거래소는 그 수익을 자기네들이 하나의 노드로 만들어서 큰 네. 덩어리로 예치를 하죠. 그러면 거래소도 수익을 얻고 그거의 일부를 나눠주면 되니까. 물론 그런 구조는 개인이 직접 그 노드로 이렇게 투자 스테이킹 하는 것보다는 이제 수익률이 네. 떨어지겠죠. 거래소라는 한 단계가 거쳤으니 예.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에서도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기업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북미 쪽에 있는 곳들이거든요. 네. 근데 국내에도 그걸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의 국내에서도요? 우리나라도 유일하게 예. 거의 유일하게 있는데 물론 거래소에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전문적으로 이것만 하는 곳이 있는데 DSRV라는 곳이 있거든요.
업체 우리 이름이요? 업체가 그런 업체가 있는데 그 예. 업체는 뭐 삼성 넥스트나 이런 데서 투자를 많이 받았죠. 아하. 이미 그런 투자 시장에 있는 분들은 이런 사업이 유망하구나 야. 라고 생각해서 이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되게 코인이 금융회사를 벤치마킹 많이 하나 봐. 보고 그쵸. 의결권 저거 의결권 얘기 관리 되는구나. 저런 거 그쵸. 사업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모델을 이렇게 가져오는 느낌이에요. 그죠. 마치. 비슷하게 이렇게 의결권 따라하죠. 관리 대행 업체인데 그래서 바로 굉장히 그게 핵심인데 안 기자 얘기하신 예. 그래서 이 코인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으로 구현되는 이 세상이 예. 처음에는 네. 기존 사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안 하려고 시작한 건데 네. 그쵸. 그 돌아가는 걸 그대로 보면 기존 사회에 있는 거 똑같이 만들어요. 점점 의결권 익숙한 관리 대행 방식. 업체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뭐 중앙 통제하는 업체 그 위원회도 있어야 되고 그걸 그들은 위원회로 부르고 여기는 가버먼트라고 부르지만 결국 하는 일 보면 똑같고 비슷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네. 기존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기관이나 기능들이 잘 모르면 저게 왜 존재해? 짜증나게 라고 생각하지만 네. 세상 일을 돌리다 보면 꼭 필요하니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돌리다 보도 만들어지는 거지 저절로. 그러니까 이럴 거면 저거 그냥 쓰지 왜 이걸 하세요? 네. 라고 하는 질문은 던질 수 있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쪽에서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블록체인에서 이런 건 이 거버넌스 다오라고 말하는 그 조직, 탈중앙화 조직에는 네. 누구나 코인 한 개만 갖고 있어도 참여할 수 있다. 물론 거기에 따른 그렇게 좀 민주적이다. 효력 행사는 또 다른 문제지만 일단은 참여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는 그런 뭐 그런 건 없으니까. 어리신 분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고 싶다 그 제한이 존재하잖아요. 네. 허들이 있는데 근데 코인에서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죠. 우리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리츠 누구나 집 살 수 있다. 요만큼 뭐 어제도 그것도 배웠잖아요. 뭐야 한우 비싼데 한우 송아지 비싸니까 네. 난 요만큼 4만 원어치만 송아지 살래요. 그런 것도 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스테이킹이라는 게 스테이킹이라는 게 있다. 코인 의결권 관리 대행 업체. 뭐 좀 위험한 건 없습니까? 이제 그쪽 시장 자체가 굉장히 생각보다 처음 제가 얘기했던 그 블록데몬 같은 경우에 관리하고 있는 금액 자체가 예. 1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100억 달러. 네, 예. 100억 달러 정도. 그 제가 한국에 있다는 그 업체는 10억 달러 정도 규모의 그 코인을 관리하고 있고 네. 이게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수익이 꽤 좋다 보니까 사실 누구나 다 하고 싶다고 뛰어들기도 하고 개인 투자자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률이 이자 수익 그 은행 예금보다 높다 보니까 다들 예. 하고 싶어서 뛰어든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예.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코인 가격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예,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래소에 우리가 거래소에 코인을 투자한다고 하면 예.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하면 손절매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팔아서. 예. 네. 근데 스테이킹으로 예치를 해놨어. 네. 네. 그러면 손절매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까? 혹은 이게 스테이킹을 해놨을 때 우리는 이자 역할로 코인을 받잖아요. 예. 보상으로 코인을 받는데 코인을 받죠. 코인 가격이 떨어졌어. 네. 그럼 내가 그러면 원래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쵸. 아하. 코인 수량은 똑같지만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는 냅다 빼서 팔 수 없어요? 야, 맡긴 거 빨리 줘. 그러니까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되면 큰일인데. 그죠. 그게 당연히 되긴 하는데 그게 시차가 블록체인이라는 게 바로 전 시간에 저희가 얘기했다시피 예. 이게 완결된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예. 그래서 스테이킹에서는 그거보다 더 걸립니다. 이제 받는데 돌려받는데 나 마음이 급해서 받으려고 해도 내가 시간이 더 걸려요? 위임을 이제 더 이상 안 할래. 예. 라고 하면 바로 내가 위임 안 할래 클릭 딱 하면 이게 완성되는 게 아니고 그게 시간이 좀 걸려. 시스템적으로 그게 처리되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 시간이 한 수백 년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진짜 주는 거군요 의결권을. 네. 그러면 맡긴 이 업체가 그냥 들고 튀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실 종종 그런 경우가 생기긴 하는데 네, 종종 그런 경우가 야 진짜 이거 위험한 거구나. 네, 종종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네. 물론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소유권이 아니고 그 위임만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업체가 그걸 갖고 도망간다 이렇게 해도 해도 사실 그 코인은 블록체인상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내 거긴 여전히 내 거예요. 내 거니까 그냥 남아 있어. 근데 문제는 보통 이렇게 스테이킹을 하는 업체들 중에서 간혹 그 권한까지 소유권까지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제 디파이 쪽에서 이제
몇몇 그런 사례가 발생을 실제로 했죠. 소유권까지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왜 소유권을 줘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그걸 잘 구분을 못 하시는 그래 거예요. 보통 투자자 취업하고 입장에서. 나서 네. 회사 취업했으면 그 계좌 하나 만들고 네. 월급 통장을 만들어서 비밀번호랑 카드까지 주는 거예요. 네. 갖고 오세요. 그럼 갖다 준다고. 아. 그거 보이스피싱용으로 쓰잖아요. 약간 비슷해요. 아하. 이게 블록체인은 전부 다 온라인으로 다 스테이킹은 다 진행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내 소유권을 넘길까요? 라는 창을 예. 하나 네. 딱 띄워주는데 아, 그걸 위임이 아니고 소유권으로 만약에 표기가 됐는데 그걸 착각해서 클릭했다. 그러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죠. 내가 그냥 그쵸. 보여준 그냥 거죠. 주는 거나 그냥.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완전 뺏기는 이상하네. 거네. 예를 들면 위임만 했더라도 내가 그럼 내 코인 팔고 싶을 때 못 팔아요? 이제 위임 해제를 하고 나서 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저한테 이제 위임 권한까지 다시 돌아오면 그게 얼마나 걸려요? 보통 짧은 건 한두 시간, 긴 네. 건 며칠 정도 걸립니다. 며칠? 그거 이제 블록체인마다 코인마다 다 다른데? 다르니까 그렇지만 그 말은 위임은 했지만 실제로 오너십이 넘어갔다 오는 것 같은데요. 위임만 취소한다는 건 전산으로 가능한데 바로. 그쵸. 근데 왜 1시간이든 며칠이든 걸릴 근데 이유가 뭐가 블록체인 있어요? 상에서 시스템이 처리하는데 걸린 시간들이 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그 정도 업체에서 보장하는 그게 약간 시간 텀이 꽤 오락가락 하거든요. 코인 거래는 원래 그래서 빨리빨리 안 돼. 그런 거 보면 그것도 신기해요. 코인이라는 게 완전히 전자적으로 되는 건데 어떻게 돈이 오가는 것보다 더 느릴 수가 있지? 그런 그게 생각도 중앙 전산팀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서버 확충하는 회사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간해수공업으로 각자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처리 속도 측면에서 물론 당연히 중앙화 구조에 비해서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죠. 이제 노드들은 모든 거래 내역을 다 갖고 있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드 한두 개, 세네 개, 극단적으로 하면 49개까지는 죽어도 네. 그 블록체인이 살아 있습니다. 언제든지 지금 내게. 실시간 채팅창에 보니까 바로 오는 것도 있고 진짜 좀 3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그쵸. 모양이네요. 인기 없는 코인은 바로 오나 봐. 얘다 네가 유일한 손이면 언제든지 줄 수 있어. 인기 많은 코인은 줄 서서 계속 기다려야 되고 오는데 뭐 며칠 걸리고. 아니 그러면 이게 지분 증명 방식을 기반으로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지분 증명 방식으로 운영되는 코인만 스테이킹이라는 게 가능하겠네요. 네, 기본적으로 그쵸? 그렇습니다. 네. 그냥 비트코인 이런 건 안 되고, 안 되고. 이더리움 이런 거. 이더리움도 이더리움도 다 되는 게 안 돼요. 아니죠? 지금은 안 되는데 앞으로 이제 될 예정이죠. 아하. 이제 이더리움 2.0이라는 형태로 바뀌면 그런 코인. 지분 이미 이더리움 2.0 그래서 지분 증명 방식이 일부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데 몰린 돈도 꽤 많고. 보니까 이게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은데 사기가 많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좋다고 할지 나쁘다고 할지 모르겠네요. 이게 이 방식으로 최근에 이게 굉장히 유행했던 건데 다단계랑 연계해서 사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킹이라는 게 예치를 나한테 코인을 예치하며 보상을 주는 형태잖아요. 그런 거죠. 예. 네. 네, 그래서 다단계 쪽이랑 컨셉이랑 엮여서 그러면 예치를 해 대신 추천인을 데려오면 보상을 더 줄게. 그 추천인의 예치에서 일부를 떼주고 이런 형태로. 그런 형태로. 와. 예금 유치하면 네 예금이자 더 주는 거랑 마찬가지네요. 그런 거랑 비슷하죠. 그걸 다단계 방식으로 굉장히 사이즈를 크게 해서 하는 방식이 많죠.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있는 거 다 해 똑같이. 나쁜 짓은 똑같이 다 따라하는구나. 비슷하죠. 왜 그럼 그러겠어요? 오히려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오히려 온라인으로 하니까 인터넷으로 하니까 더 쉽게 금방. 이루어지죠. 취재를 해보면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실제 그런 네. 그런 쪽에 있으신 분들이랑 취재를 해보면 네. 세상 되게 좋아졌다. 예전엔 옥장판 들고 다녔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다더라. 지금은 내가 코인 만들어서 하기만 하면 더 잘 된다. 라는 이야기도 할 정도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사기 사건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아까 잠깐 말하다가 이제 말았는데 예. 그 스테이킹 했을 때 가격이 폭락하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예. 대해서 이제 스테이킹 시스템 그 구현 자체가 그래서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스테이킹을 해놨는데 갑자기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져서 여기에 이제 대응을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가격이 만약에 올랐다는 건 이제 수요가 많이 폭발해서 물량이 부족해졌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치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더 많이 줍니다. 네. 그러면 시장이 풀리는 게 더 많아지겠죠. 그럼 가격이 다시 낮아지고.
이걸 난이도 조절이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잠시 이해 이게 못했습니다. 블록체인에서는 그래서 코인이 발행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예. 그 발행되는 양을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조절을 해요. 조절을 어떻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에 그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네. 가격이 그 올랐다는 건 시장에 풀린 양이 적다. 예. 누가 그렇겠죠. 많이 샀다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올랐으니까 시장의 물량을 풀어야죠. 예. 그러면 난이도를 낮춰요. 아, 난이도를 낮추면 채굴이 많이 되겠죠. 그렇죠. 채굴 할 땐 그렇게 하죠. 예. 채- 예. 지분 증명 똑같이 돌아가거든요. 네. 지분 증명도 그 기본적으로 지분을 그 예치를 해놓으면 네. 일정 수량이 이렇게 보상으로 나가는데 네. 만약에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 변동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그 보상으로 나가는 액수를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더리움 얘기할 때 7%에서 15% 이렇게 변동폭을 얘기한 게 그거거든요. 아. 그럼 변동금리가 되는 것처럼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너무 많이 풀렸어요. 아, 그래서 그쵸. 너무 아니, 그러니까 이자로 주는 게 많아지면 이자로 주는 게 많아져서 통화량이 그 코인의 양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 그쵸. 그러면 이자로 주는 양을 줄이는 금리를 낮추는 거고. 그쵸. 아, 그래서 발행량을 좀 조절하고 그걸로 가격이 올라가면 그쵸. 발행량 이자를 많이 줘서 발행량을 늘리려고 그쵸.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아. 처음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는데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면 네. 이 블록체인에서는 그 정책 설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예. 그래서 임의로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다양한 권한이 있죠. 아, 그래서 최대한 식으로- 많이 모으려고 그런 다들 식으로 노력하고. 나름대로의 가격 완충 장치는 그렇죠. 있다. 그런 걸 많이 활용을 합니다. 물론 그게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하죠. 시장 원리라는 게 아니 근데 마음대로 안 제 돼서. 생각에 예를 들면 제가 무슨 이렇게 지분 증명이 되는 무슨 코인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냥 갖고 있느니 사기만 아니라면 그럼 맡기고 이자 받고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사이에 코인값 떨어지면 그쵸. 어차피 내가 갖고 있어도 떨어지는데 뭐. 떨어지는 순간 내가 갖고 있어도 팔아야지 떨어지고 손실을 돈도 좀 떨어지니까.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파는 방법도 있잖아요. 팔아야 될 때는 바로 안 돌려주고 아, 며칠 걸린다. 걸리니까. 아, 그건 문제구나. 그런 문제가 존재하죠. 아하. 가격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게 치명적인 단점이라서 치명적이죠. 아하. 어차피 월급은 주는 거 회사 출근해서 그냥 다른 회사 일하자. 그게 가능은 한데 사장님이 부를 때 빨리빨리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은 대부분 장기 투자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죠. 단기 투자가 아니고 나는 진짜 오래 갖고 있을 그렇죠. 거야,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나는 이 코인이 반드시 오를 거야 라고 아니,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코인의 투자하시죠. 장기 투자는 어느 정도를 갖고 있어야 장기 투자라고 할까요? 어떤 분이 한 달 갖고 있으면 야, 정말 너는 진짜 장기 투자자구나 막 이러시던데. 저희가 지표로도 온체인 데이터 지표로 약간 그런 걸 구분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네. 그 보통 업체들이 그런 분석 업체들이 여럿 있는데 그런 업체들은 168일을 기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168일 이하면 단기 투자자, 네. 이상이면 장기 투자자. 그것도 정해놨어. 세상에는 똑같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기 투자자가 많으면 변동성이 커질 테니까 위험 네. 신호가 좀 있다라고 아. 보고 장기 투자자가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확률이 아하, 높다라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판단하기도 하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어 이제 스테이킹. 스테이킹 조금 이해했어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냥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비트코인은 2,200만 개, 2,100만 개. 2,100만 개 예. 거기까지만 만들고 더 이상 안 만든다. 네. 그럴 수 있는 건 코인이 자꾸 채굴돼서 이제 남은 코인이 몇 개 없을수록 코인이 채굴될 때 풀어야 할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바람에 네. 점점 코인의 생성 확률이 줄어든다. 네.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는 하나의 코인이 생성될 때 필요한 시간이 무한대로 늘어나면 2,100만 개까지는 간신히 만들어질까 말까 하고 네. 그 이후는 안 만들어지니까 딱 정해져 있는 건데 그렇죠.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코인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아, 그렇죠. 그건 그럼 이론적으로 언제 무한- 늘어나고 언제 줄어들고 뭐 그렇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인 쪽에서 인플레이션이라고 똑같이 부르는데 네. 그래서 1년에 정해져 있는 인플레이션율이 존재하거든요.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 내외 정도로 저희가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이제 10% 정도 저 총액에서 10% 정도 저 매년 이렇게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꽤 1억 개가 넘게 지금 채굴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이론적으로는 계속 채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계속 될 텐데 이렇게 채굴이 많이 되면 아까 말했다시피 그 난이도라는 게 이게 난이도 폭탄이라고 우리 쉽게 그냥 얘기를 하는데 네. 한 번씩 그렇게 폭탄이 터집니다. 너무 많이 채굴이 된다. 그럼 난이도 폭탄이 빵 터져요. 그러면 채굴량이 뚝 떨어지죠. 이더리움도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우리 요즘에 우리의 현실 통화도 달러나 원화도 네. 사람들이 경기가 너무 좋아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자꾸 통화량이 늘어나면 예. 금리를 빵 올려서 그러면 또 아이고 무서워 이게 또 늘어나는 그렇죠, 속도가 그렇죠. 줄어들죠. 그렇죠. 똑같이 그거- 하고 있네. 비슷한 이게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블록체인 쪽에서는 이게 그건 하는 사람이 연준이 아니다. 실물 경제는 연준 같은 사람들이 직접 하잖아요. 그 근데 결정을 뻥 터트리자마자 말자 결정을 누가 합니까? 이더리움에서는. 이더리움에서 컴퓨터가 인공지능으로 그냥 알아서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대로 계산대로 그냥 인플레이션이 자동으로. 심해지면 자동으로. 늘어나면 가끔씩 뻥. 연준은 연준인데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 연준이네. 그렇지. 계산으로 하는 거네. 계산으로. 그렇죠. 계산으로 컴퓨터가 물가 정말- 상승률이 5% 넘어가면 무조건 빵. 그렇게 이런 정해져 거네요. 있습니다. 네. 자동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개입 없이 그게 다 결정이 되죠. 아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숫자가 조절되면서 점점 늘어는 가는군요. 그렇죠. 늘어는 가죠. 왜 늘려요? 비트코인처럼 딱 2,100만 개로 낮춰 놓으면 그 자체가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올라갑니다라는 논리로 올라가는데 그럼 이더리움은 그렇게 막아 놓으면 더 잘 올라갈 텐데 굳이 왜? 이더리움은 그 태생적으로 비트코인이랑 탄생한 계기가 다르거든요. 네. 비트코인은 사실 백서를 읽어보시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결제용 화폐로 탄생을 하내고 네. 이더리움은 애초에 뭐 비탈릭 부테린이 항상 말하는데 세계 컴퓨터라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월드 컴퓨터. 그렇죠. 그냥 인터넷상에서 존재하는 컴퓨터. 네. 이 컴퓨터가 없어도 인터넷상에서 모든 걸 컴퓨터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자. 라는 컨셉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좀 더 자세히 보면 스마트 컨트랙트, 우리는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건 예. 프로그램 계약서거든요. 이걸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은 불가능한데 물론 비트코인도 그 기능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제 그 기능 워낙 미미해서 사용을 안 하고 이더리움은 정말 화폐로 쓰려고 만든 거군요. 이더리움 사실 화폐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컴퓨터로 진짜 만들려고 했어요. 컴퓨터라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컴퓨터. 이 비트코인은 진짜 주고받는 어렵다. 기능만 수행을 하잖아요. 근데 네. 이더리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우리가 뎁이라고 부르는 형태가 있는데 탈중앙화 앱을 뎁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실제 뭐 요즘 가장 뭐 인기 있는 게임 같은 경우 인터넷 그 블록체인상에서 게임 뭐 P2E라고 부르는 네. 그런 형태가 이더리움 기반 위에서 많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예. 물론 다른 블록체인도 있겠지만 예. 그런 형태가 이게 이더리움에서 계산을 해줘요. 스마트 계약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네.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결과를 내라. 아. 이런 걸 다 프로그래밍을 진짜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더리움마다. 이더리움마다 이더리움 안에서 이더리움 안에서. 다양한 그러면 앱을 만들 수 예를 들면 무슨 게임이다. 그러면 내가 땅을 10번 파면 철광석 코인이 하나 나오는 식으로 설계를 한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핏 듣기로는 네. 우리 현실 사회에서 보험 계약을 하려면 보험 회사가 있어야 되고 예. 보험 소비자도 있어야 되고 네. 보험 회사에 돈 되는 투자자도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보험 계약도 해야 되고 하니까 중간에서 할 일이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더리움으로 하면 누군가는 안승찬이 자동차 사고를 내면 네. 그 자동차 사고의 치료비와 그 뭐 수리비를 보상해 준다. 네. 그걸 위해서 내 돈 10,000원을 일단 한다. 네. 그런데 안승찬이 사고를 안 내면 안승찬이 낸 보험료는 내 거다. 즉 뭐 중간에 보험회사가 없이 예. 저는 안승찬이 사고를 안 낼 거라고 생각하는 투자자, 네. 안승찬은 사고를 내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는 보험 가입자. 내기네, 그때 내기. 보험이라는 게 원래 기본적으로 네. 내기니까요. 네. 중간에 보험회사 없이 이더리움을 바탕으로 나는 돈을 맡겨놓고 네. 안승찬은 돈을 내고 네. 있다가 안승찬이 사고가 안 나면 나한테 그냥 자동으로 오고, 네. 그죠? 사고가 나면 내 돈이 안승찬한테 가고 선물이네, 선물. 보험금으로. 근데 중간에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해야 되지만 이건 이더리움은 기계적으로- 그 계약도 그대로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액시던트가 발생하면 네. 그걸
자동으로 사고가 나면 기계가 사고가 나면 내 돈 자동으로 가는 거고. 알겠어요. 그거죠. 그런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네. 그 계약이 들어있다는 컨트랙트가 특정 계약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면 공식을 만들 수 이행되라. 있다. 그렇죠.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걸로 그런 화폐로 기능성 화폐로 사용해 보자. 그렇죠. 내기가 중간 중간에 어떤 계약, 기관들이 계약. 없을 수 있으니까. 내기가 아니라 계약이랍니다. 컨트랙트. 알겠습니다. 내기 계약. 내기 내기라는 게 약속이잖아요. 내기 계약. 내기 계약. 내기 계약. 너 저 팀이 이기면 우리 만원빵 하자. 그 계약이자 내기자 약속이죠. 그렇습니다. 이더리움은 사실 그래서 화폐라고 보기보다는 유틸리티 기능을 갖고 있는 토큰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죠. 예. 이게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거라서 화폐 역할보다는. 그래서 무한정 가격이 사실 블록체인 그 비트코인처럼 2,100만 개 정해놓는 게 가격을 올리긴 좋은데 네. 무한 생성된다는 게 사실 가격 측면에서 좋지는 않잖아요. 네. 하지만 이더리움 상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행동하고 동작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이 많이 필요하죠. 있어야죠.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쓸수록 네. 발행량이 많아야 그렇죠. 불편하지 않게 쓰지. 그렇죠. 제가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네. 비트코인이 2,100만 개까지만 발행이 되면 네. 이게 미래의 화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듣고 네. 10년 전에 네. 이 미친 소리를 하고 있네. 화폐라고 하는 건 화폐로 쓰이려면 발행량이 자유롭게 늘거나 줄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런데 2,100만 개 가지고는 이건 안 돼. 택도 없다. 기술은 아시지만 이 화폐나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이 만들었구나. 이건 안 돼. 예. 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다 닫아놓다가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으로 돈을 못 벌었잖아요. 설명 그렇게 해주는 바람에. 네. 오늘 아까 전에 채팅창에서도 2%가 처음엔 도장 얘기만 하더니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다. 물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2,100만 개 정해져 있고 지금 이제 1,900만 개 약간 그 정도 채굴된 걸로 아는데 남은 게 한 200만 개 정도잖아요. 예. 근데 난이도가 점점 극도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또 4년마다 반감기라는 게 존재해서 채굴량이 줄기 때문에 보상이 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채굴되려면 2,100년이 넘어야지 네. 채굴이 다 끝나기 때문에 아직 한참 남았죠. 그렇군요. 이더리움이 소각되기도 합니까? 네, 그게 줄어들기도 합니까? 즉 그 존재하는 이더리움의 양이? 이더의 최근에 양이?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어서 그게 정책적으로 그 노드들이 합의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런 소각을 하자 일부를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것도 자사주 있는데 소각. 사실 정확히 따지면 너무 많아서라기보다는 가스비 그 네트워크 수수료가 너무 비싸져서 이용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수수료가 비싸져서 그 수수료를 좀 내려보자 라는 걸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수수료를 내리기 위한 방법들 중에서 하나가 그러면 수수료 중에서 일부는 그냥 소각을 하자, 없애자. 그 일부는 그냥 이제 빨리 처리하고 싶은 사람은 웃돈을 줄 거 아니에요. 네. 그 웃돈은 채굴자들한테 주고 나머지 그냥 소각을 하자 라는 식으로 갔죠. 그 대신 가스비는 정액제로 바꾸자. 나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만 조금만 어차피 우리 네. 이런 자주 모셔서 차근차근 배울 거예요. 오늘은 스테이킹만 배워도 돼. 그런데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네. 그 이더리움 돌아가는 구조를 오늘 다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 네. 이더리움을 소각하자고 결정하게 된 그 배경을 조금 더 그러니까 슬로우 모션으로. 방금 설명해 주신 걸 한 10분 정도에 걸쳐서 좀 천천히 좀 해주세요. 네, 이더리움 소각 결정이 내려진 게 우리가 흔히 런던 하드포크라는 말을 쓰거든요. 네. 하드포크는 업그레이드를 의미를 해요. 블록체인에서. 네. 그래서 런던에 있는 노드들이 합의를 이뤄서 네. 사실 런던 하드포크라고 부르는데 그 하드포크가 진행된 이유 자체가 사실 최근에 NFT가 굉장히 활성화됐잖아요. 네. 예. 그래서 NFT로 인해서 사용량이 급증을 한 거죠. 이더리움을 이더리움을 사용하는 게 예.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이게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한 수수료가 있는데 그 수수료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게 처음부터 설계가 돼 있어요. 처음부터 설계가 돼 있어요. 수수료로 주는 걸. 이게 사실 그 정해진 이유도 채굴자들 보상을 주기 위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네. 갑자기 수수료는 왜 어디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 사용하려면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NFT를 거래하거나 발행하거나 하면 혹은 조금 전에 말했던 뎁 같은 경우도 사용을 네. 우리가 하려고 하면 네. 무조건 수수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지.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걸 누군가가 만들어서 NFT를 거래하는 건 좋아.
그런데 거래하는 시스템과 거래소는 이더리움의 이더를 통해서 거래해. 네. 그러면 이더리움은 뭐 땅 파서 장사하냐? 그러니까 거래할 때마다 거래 수수료를 증권사에다 증권사 수수료 내듯이 거래세를 수수료 내듯이 수수료를 그렇죠. 낸다. 끝까지 네. 이해됐어요. 네. 예. 그런 수수료가 존재하는데 그게 사용량이 너무 많아지니 거래량이 많아지면. NFT를 너무 많이 써요. 네, 너무 많이 발행을 하고 사용을 네. 하니까 물론 NFT 말고 다른 이유도 많이 있었지만 예. NFT를 많이 쓰니 이제 네트워크 너무 많이 활성화돼서 사용을 많이 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네트워크 자원은 한정적이잖아요. 예. 네. 무한정 증가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율이 비싸진 거예요. 수수료율이 비싸진 건 그러니까 거래하려면 거래 확정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빨리 이걸 거래를 완결시키고 싶어 라고 하면 웃돈을 주겠죠. 예. 아, 그렇겠죠. 이더리움이 그런 웃돈도 받고 빨리도 해주고 그러는군요. 수수료를 사람 같다. 더해주면 사람 같다. 똑같아. 그러니까 사람 사는 세상하고. 기본 수수료가 거기에서 이게 좀 더 그 수수료를 올리면 급행료 알아요. 빨리 됩니다. 그럼. 아.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거든요. 영등포 네. 더블. 예. 그런데 가는 거지. 여기까지 알겠어요. 수수료가 있고 수수료가 너무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수수료를 자꾸 높여요. 그러면 자동으로 또 높아졌죠. 높아지면 거기다 막 더블 아, 그 그렇죠. 하는 사람도 나온다. 그렇죠. 수수료가 막 높아진다. 그래서 그래서요. 네, 그래서 한때 한번 그냥 이더리움을 주고받는데 드는 비용이 수수료로 지금은 한 5만 원 정도 안팎일 텐데 네. 그게 굉장히 비싸지고 10만 원 이상 20만 원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네. NFT 거래 한번 하려면. 네, 그렇죠. 네. 굉장히 비싸진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좀 막아보자. 네. 그러면 이걸 아하. 막을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 기본적으로 이거 수수료를 낮춰야 되는데 네. 그럼 수수료를 낮추려면 이게 수수료를 아예 정가로 만들어 보자. 근데 수수료가 처음 제가 얘기했다시피 수수료가 일부가 채굴자한테 간다고 했잖아요. 채굴자 보상 수수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채굴자는 그 블로그 생성해서 검증하는 거 말고도 네트워크 운영하는 그 인센티브로 네. 거래 수수료의 수수료를 가지고 갑니다. 네. 거래 수수료를 갖고 가는데 NFT 거래할 때 거래 수수료 일부를 그 거래를 입증해준 채굴자가 가져간다. 그렇죠. 예. 그렇게 가져가는데 이게 방금 말했다시피 그럼 채굴하는데 이 그 채굴자들은 이 채굴 수수료도 짭짤하게 벌었는데 네. 이게 수수료를 낮춘다. 당연히 싫죠. 싫죠. 네. 이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한번 해볼까 네. 합의를 잘 이뤄야 될 텐데 네. 이렇게 된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수수료로 나가는 거 기본 수수료를 정해놓고 예. 기본 수수료에서 물론 급행으로 빨리 보내고 싶은 사람은 그 채굴자한테 옵션을 줘서 보내고 네. 그 외에는 이 수수료는 소각시키자, 사라지게 만들자. 그러면 가격이 오를 테니까 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이 된 거죠. 이게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전체적인 수수료를 이더라고 하는 화폐로 받죠. 그쵸. 이더라 근데 처음에는 3이더만 주면 NFT 그 사고 파는 거 우리가 해줄게 하다가 예를 들면 10이더까지 올라갔다. 너무 비싼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이거 부담스러워서 어디 NFT 거래 하겠어? 그쵸. 주식 하루 한 번 사고 팔고 하는데 200만 원씩 내라고 그러면서 거래 네. 안 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낮추기로 했는데 네. 낮추는 방법이 뭐라고요? 낮추는 방법이 정액으로 정해. 수수료를 아예 정해놓자. 수수료 정액으로 기본 정해요. 수수료를 정해놓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랜덤하게 오르락 시장 내리락 가격에 따라서 살 그렇죠. 텐데. 금융감독원이 나섰네. 하나로 정해놓는 네, 거예요. 가격을 기본 수수료를. 낮춰라. 수수료를 낮춰라. 그런데 높은 수수료였던 이유가 야 이 정도 안 하면 나 딴 거 할 거야. 그렇죠, 그렇죠. 바빠 임마 이러니까 그렇죠. 이거라도 해줘 했던 건데 강제로 낮추면 네. 지금까지 바빴던 놈들이 안 바쁘다고 이 낮은 가격에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물론 당연히 웃돈을 주고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놓고 네. 그렇게 해놓고 기본 수수료는 낮추고 네. 대신 이러면 채굴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안 이제 하겠죠. 안 하죠 당연히. 네, 내가 이거 받아서 돈을 벌었는데 예. 내가 얻은 것도 없이 이걸 왜 해? 라는 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다 보니 그러면 이 채굴 수수료로 이게 네트워크 수수료의 가스비를 소각시키자. 잠깐. 지금- 받은 걸 수수료로 받은 걸 소각시키자. 그럼 사라지- 그 받는 사람이 채굴자라면서요. 네. 그럼 채굴자는 나한테 온 게 없어졌어요. 네. 그럼 왜 채굴해? 왜 책을 왜 내 돈은 없어? 아 그거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채굴자는 기본적으로 검증하는 걸로 이제 보상을 받지만 이게 가스비라는 게 옵션 조금 전까지는 가는 이더가 거거든요. 오고 갔는데 갑자기 등장한 가스는 뭐예요? 가스는 이더에서 이제 단위를 굉장히 잘게 쪼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더를 뭐환 밑에 원 있고 원 밑에 그쵸. 전 있고 하듯이 그렇게 그냥 쉽게 이더 이해하시면 밑에 돼요. 가스가 있다. 그럼 100가스가 사실 1 이더 뭐 이런 거예요?
그위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네. 가스의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 가스의 한도의 단위를 그위라고 그위? 네, 그위라고 왜 이렇게 부르거든요. 어렵게 만들어놨어? 나 정말. 용어 자체가 좀 어렵긴 한데 원래 무협지 읽으면 막 이상한 얘기 많이 나와. 네, 그위라는 단위로 우리는 네. 가스비를 얘기를 하는데 네. 그 그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면 그것도 이제 그 달러로 환산이 되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그걸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했고 그 방법 중에 소각을 하는 걸 택한 거죠. 그위는 소수점 보통 이더리움이 소수점 6자리 정도로 떨어지는데 그 이하로 떨어집니다. 소수점을 굉장히 잘게 자른 거죠. 네. 네. 이더를 하나의 이더를 잘게 잘라서 그걸 이제 수수료로 사용한 건데 그걸 고정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고정시키자. 그러면 나는 그럼 싼 수수료는 안 해. 네. 하는 분들한테는 높여준다. 보낼 때 이게 제가 이프로님한테 보낼 때 내가 그냥 기본 수수료로 보내면 네. 한 10분 정도 걸려. 네. 하지만 나는 3분 안에 보내고 싶어. 네. 라고 하면 거기에 옵션으로 빨리 보낼 수 있는 수수료를 덧붙이는 거죠. 그렇겠죠. 네. 어. 그렇게 보내면 되는 거고 네. 그건 이제 채굴자한테 갈 테고 네. 그렇지 않고 기본 수수료로 내가 10분 만에 보낼 수 있는 그 기본 수수료는 네트워크에서 모아놨다가 사라지게 만듭니다. 아, 그걸 채굴자한테 안 주고? 네, 안 주고. 그럼 채굴자는 그 일을 왜 해줘요? 10분이 걸리는 그 일을. 채굴자들은 대신 그 합의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이게 네트워크를 이 생태계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네.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외부 다른 경쟁 그렇겠죠, 당연히. 블록체인 나가는 네,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그걸 막아보자 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거든요. 자원봉사하자 그럼? 그렇죠. 일단 그렇게 하자. 대신 가스비는 어차피 소각이 되니 유통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테고 네. 아, 너희들 갖고 있는 이더 이미 많지 않니? 그렇죠. 우리가 이걸 합의를 해서 그 기본 수수료만 받고 심지어 받은 기본 수수료는 그냥 소각하는 걸로 그렇죠. 하면 점점 더 줄어들 테니 그렇죠. 이더의 양이 유통량이 그럼 줄어드는 네가 효과가 갖고 있는 발생하죠. 이더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냐? 그렇죠. 그냥 거기에 다 동의를 했다고요? 물론 반대하는 쪽도 말도 안 당연히 되지. 존재. 근데 특급은 받을 거 아니에요. 특급 더블은 받는다면서요. 그러니까 누가 빨리 보내고 그쵸. 싶어서 그건- 더블로 하는 건 그건 더블은 당연히 받는다. 더블은 받고 기본 택시 수수료는 그럼 소각은 다들 안 더블만 받고 다니죠. 근데 내가 보낸 왜 사람이 뭐 더블로 사실 급하지 않으면 더블로 안 보내겠죠. 네. 이게 중요한 게 사실 그래서 아. 그 소각을 함으로써 알겠어. 이제 시장 명령이었구나 명령. 더 그렇죠. 이상 비싸게 받지 말아라. 아 그렇죠. 그게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이게 솔라나나 이런 경쟁자들이 너무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NFT 거래는 이더로만 하게 하려면 이더 값이 자꾸 그 수수료가 올라가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더는 제한되어 있고 NFT 하려는 사람들은 거래하는 많고. 사람 많아지니 점점 이더 수수료가 비싸지고 야 그럼 우리 뭐 도대체 몇 푼을 벌겠다고 네. 네. 이 수수료를 내고 NFT 거래를 하냐 저기 싼 데 가자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렇죠. 그러지 말고 우리도 그럼 수수료를 내려봅시다. 그렇죠. 증권사들이 수수료 낮추기 한때 경쟁하는 했던- 거랑 네, 그렇죠.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오픈시에서 저희 이제 그 NFT 발행하고 판매하는 가장 큰 사이트가 오픈시라는 사이트가 네. 있는데 거기서 NFT 하나를 이미지를 만들어서 NFT로 만들어서 그걸 판매 경매까지 진행하기 위한 수수료가 보통 해보면 싸면 8만 원, 비싸면 20만 원 정도 듭니다. 네. 이게 수수료가 비싸져서 이렇게 발생을 한 거거든요. 이 수수료는 컨트랙트 하나 쓸 때마다 비용이 올라가고 예. 근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NFT는 굉장히 많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런던 하드포크를 통해서 수수료를 낮추고 그 대신 소각을 시키자. 아하. 소각시키면 유통량이 줄어들 테니 이더리움의 가치가 올라갈 거다. 네. 라는 걸 주장했고 물론 여기에 반대하는 채굴자들이나 굉장히 많았죠. 네. 근데 51%만 넘으면 이 정책은 통과가 되거든요. 독재네 독재. 민주 독재인가? 과반만 넘으면 됩니다. 블록체인 세상에서 과반만 넘으면 선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이더의 네. 소각이라는 그런 것이다. 네. 그러면서 점점 이더의 양은 줄어들고 있으나 또 이더가 늘어나기도 하죠. 전체적인 총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발행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소각 때문에 속도 조절이 된다. 그렇죠. 그게 하나의 이제 수단이 되는 거죠. 적절하게 유지하는. 물론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이더리움 2.0으로 넘어가는 네. 이더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통량 자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더리움 가격이 많이 올랐던 것도 여기에 한몫을 하는 거고요. 아하. 야, 진짜 이더가 생성될 때는 네. 그냥 생성되기도 해요. 그냥 그게 생성이라는 무슨 게 말이에요? 즉 이더가 너무 부족하면 NFT 하려는 사람들은 많고 네. 이더가 부족하면 그러면 잘 거래도 안 되고 비싸지기만 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더의 공급량을 늘려야 이게 또 활발하게 거래도 될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더 가격은 내려가겠으나 네. 요즘 중앙은행들이 돈 푸는 게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돈을 안 풀면 사람들이 돈을 못 쓰고 돌아다니니까. 계산식을 쉽게 하겠죠. 너무 유통이 안 된다고 즉 생각하면. 중앙은행이 발권을 하듯이 네. 이더도 누군가가 계속 공급을 해주는 거는 혹시 없습니까 하는 거죠. 특정 그건 채굴자들의 역할이에요. 오로지 채굴자들만 가능해요. 오로지 오늘의 마지막 의심인데 네. 오로지 채굴자들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룰인데 네. 그 룰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처음에 만든 비탈릭 부테린이 그쵸? 설계했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네. 뒤에서 자기 용으로 따로 만들 수는 없어요. 지금 즉 이더리움- 조폐공사 사장님은 네. 김대리랑 인수액이 졸리면 밤에 가져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사실은. 그러다 이제 걸리면 혼나니까 안 할 뿐이지 그렇죠. 이론적으로 가능하잖아요. 물론 처음에 비탈릭 부텔린 그렇게 설계를 해서 이더리움이 처음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네. 지금 사실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다오라는 형태로 누구나 참여를 해서 정책 제안을 했고 업그레이드가 꾸준히 이뤄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모습도 처음 설계했던 모습이랑 많이 달라져 있긴 해요. 비탈릭 부텔린이 그걸 바랬을지 아닐지는 사실 모르겠으나 네. 지금 현재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제안을 통해서 지금 이런 형태로 된 거죠. 그래서 아하. 이게 채굴자들만 오로지 갖고 갈 수 있다라는 건 사실 POW 방식이다 보니까 그건 당연히 어쩔 네. 수가 없는 거고 예. POS로 넘어가면 이제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건 다른 형태로 가능한 정책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고. 어쨌든 다수가 모여서 결정하면 또 바뀐 거고. 그쵸. 또 나중에 다수가 모여서 결정하면 또 바뀌는 거고. 그렇죠.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시장에 풀려 있는 양에 따라서 채굴량이 굉장히 난이도에 오락가락하면서 변화가 됐는데 네. 이게 채굴자들이나 혹은 네트워크 참여자들, 노드 사업자들에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 정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사소한 거 물어볼게요. 그 런던 뭐요? 하드포크. 런던 하드포크. 그왜 런던이에요? 런던 하드포크는 왜 런던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온라인상에서 하는 건데 뭐 런던에서 모여서 하는 것도 아니죠. 런던에 있는 주요 노드들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제안안이 통과가 됐어요. 아하. 네, 그래서 그냥 그래서 그런 그냥 식으로 런던파다 런던파. 약간 뭐 사실 그렇게는 생각을 안 헤이그 해봤는데 만국 평화 회의 그건 어찌하세요? 민들레사 거기서 들어가시잖아. 근데 왜 헤이그야? 헤이그에서 열린 거야. 알겠습니다. 현실 세계와 똑같아요. 점점 비슷해지는 그럼.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오늘따라 그런 생각이 더 드네요. 2002 서울 도쿄 월드컵 뭐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그 세상 그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네. 저희가 코린이어가지고 이게 하나하나 배우고 있네요. 네. 자. 여러분도 저희를 빙자해서 하나하나 배우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채팅창에서는 이 프로 진짜 이해 못한다. 왜 그것도 모르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나. 답답하다. 그러나 제가 모르는 제가 네. 바보 같은 질문을 할 때 속이 시원해지시는 분들도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저희는 코리니 시장만 공략해도 시장이 크다. 그래 이거 어떻게 다 알겠어요 이거를. 용어도 너무 복잡한데. 그래서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가장 네. 인내심 강한 기자를 보내달라. 그렇죠. 우리 고 요청했고 계속 이상한 거 물어봐도 계속 성의 있게 답해주는. 화 안 내고. 화 안 내고. 화낼까봐 무서워요. 화낼까봐.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 안 내주셔서. 박근모 기자 덕분에 그 세상 또 어떻게 돌아갔는지 잘 알게 됐어요. 예. 사실은 호기심이 돈입니다. 호기심이 그 돈의 근원이고 네. 그 호기심을 잘 충족시켜주는 친구, 잘 충족시켜주는 방송, 잘 충족시켜주는 책 네. 이게 여러분의 동반자다. 전 이 프로는 그렇게 생각해서 박근모 기자를 네. 모셔서 저희가 배우고 있죠. 네. 네. 코인데스크 코리아의 박근모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2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 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